여러분 잠깐만요. 전세 계약하려다가 2억 4천만 원을 잃을 뻔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전세 들어가려고 하시나요? 그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공간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전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임차인들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30대 직장인 A씨가 수도권 한 아파트에 2억 4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다가 급하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A씨는 이미 계약금 200만 원을 지불한 상태였고 본 계약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보내온 계약서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한 번에 보였거든요.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 사례의 핵심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신탁회사가 수탁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 소유자는 위탁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업체에서는 걱정 마세요. 집주인이 본 계약 전까지 신탁 말소를 해올 거예요 라고 안일하게 설명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타납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해당 부동산의 관리권을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신탁 말소를 하겠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탁 등기가 설정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 증여 또는 대출 관련 문제 때문에 신탁 등기를 설정합니다. 특히 다자녀, 상속이나 복잡한 가족관계, 세금 문제 등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죠. 이때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A씨 케이스에서는 이런 동의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동산 업체도 집주인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곧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심각한 건 나중에 신탁회사에서 우리는 이런 계약에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2억 4천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B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계약을 강행했다가 6개월 후 신탁회사로부터 계약 무효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고 1년 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시거처에서 생활해야 했죠. 그럼 신탁 말소는 정말 쉬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 말소를 위해서는 신탁 설정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이나 증여 관련 신탁이라면 세금 문제, 가족 간 합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신탁 재산에 대한 채권자가 있거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신탁 말소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경매를 당하게 되면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이것이 두 번째 함정입니다.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전세권 설정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 재산은 위탁자의 개인 재산과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하지만 신탁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신탁 계약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신탁 재산도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거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는 경매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2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증금이라면 더욱 위험하죠. 실제 통계를 보면 부동산 경매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연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탁재산이나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힌 부동산의 경우 회수율이 더욱 낮아집니다. 그럼 A씨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을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A씨에게 제안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약사항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신탁 말소를 하겠다는 구두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과 시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탁 말소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는 내용도 추가했죠.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대상 부동산의 어떠한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즉시 해제 및 보증금 즉시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다중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보장 수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니까요. 먼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신탁재산의 경우 보험사에서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안책도 마련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에는 공정증서 작성에 협조해야 하고 제3자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셋째, 전세권 설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줍니다. 특히 경매 시에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었습니다. 신탁 재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동의해줄지 미지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특약사항에 명시했습니다. 신탁회사의 전세권 설정 동의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말이죠. 세 번째 문제는 계약 당사자 문제였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어머니인데 등기상 명의는 아들로 되어 있어서 어머니가 위임받아 계약을 진행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대리인 계약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명의자가 직접 작성하고 인감 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일 반드시 명의자와 직접 통화하여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금액, 계약 기간, 특약사항 등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C씨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버지 명의의 집에 아들이 대리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런 계약에 동의한 적 없다며 무효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고 C씨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 절차를 생략하면 나중에 계약을 위임한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 송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명의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대리인 명의 계좌로는 절대 송금하면 안 됩니다. A씨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편의상 내 계좌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저는 반드시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대리인 계약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 체결 장소입니다. 가능하면 명의자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 계약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문제는 중개업소의 신뢰성이었습니다. A씨가 말하길 가계약 시 모든 내용을 중개보조원이 설명했고 중개사 본인은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문자도 다른 사람 번호로 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 업무는 반드시 중개사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중요한 계약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도 중개사가 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 자체의 적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적법한 중개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죠. A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 계약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서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다행히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불가능할 시 계약은 파기되며 임대인은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바로 A씨의 탈출구였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신탁말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입신고 불가, 확정일자 불가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명백히 계약 조건 불충족이므로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 전액 반환은 물론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한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A씨에게 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탁말소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조항을 추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만약 신탁말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신탁말소가 어려운 상황은 언제 발생할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탁 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신탁을 설정했는데 아직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말소가 어렵습니다. 둘째, 신탁 재산에 대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탁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둔 상황이라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가족 간 분쟁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신탁 설정에 반대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말소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소하겠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되는 이유죠. 그럼 실제로 A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상담을 통해 위에서 말한 모든 조건들을 특약사항에 포함시켜서 재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임대인 측에서는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단호하게 나서니 결국 받아들이더군요. 다행히 임대인이 약속한 대로 30일 이내에 신탁 말소를 완료했고 보증보험도 무사히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까지 맞춰서 A씨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A씨는 안전하게 입주해서 잘 살고 계시고 2년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A씨처럼 좋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했던 다른 사례들을 보면 임대인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쁜 결과는 아니죠. 위험한 계약을 피한 것이니까요. 오늘 살펴본 사례처럼 부동산 계약은 겉보기에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법적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신탁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A씨의 경우처럼 적절한 상담을 받으면 위험한 계약도 안전한 계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집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부동산 계약 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계약서를 검토해드리고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신탁 등기, 경매물건, 법정관리 부동산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비용으로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손해보지 않는 실용적인 정보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례나 상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바탕으로 더 유익한 영상들을 제작하겠습니다.